진행될 수업 내용은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해주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레이어들에서의 그림자, 외곽선, 입체감, 그밖에 광선의 효과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자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예제를 불러올 것인데요. 컨트롤 오픈에 컨트롤 O 눌러주어서 예제는 어디로 오시냐? 7번 섹션에서의 샘플 폴더에 가시면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먼저 실습 1번과 실습 1-2번, 실습 1-1과 실습 1-2번의 두 가지의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부터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단풍나무 잎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림은 하얀색 배경에 나뭇잎이 있었던 한 장짜리 이미지입니다. 헌데 이 이미지 형태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하얀색도 묻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눕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면, 이 이미지 중에서 하얀색 배경은 다 제외해버리고 나뭇잎만 골라서 가지고 오는 형태를 가져올 것이고요. 가지고 온 다음에는 그림자 형태를 먼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안에서의 영역 선택을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하얀색 부분만 버리고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영역 선택 툴이 누구냐인 것을 선별 먼저 하셔야겠죠. 우리가 어제 배웠던 영역 선택은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먼저 마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의 네모 형태의 마큐 영역 선택이겠습니까? 동그라미 형태의 마큐 선택이겠습니까? 있었습니다. 한데 우리가 선택해 올 것은 하얀색이나 아니면은 나뭇잎을 가져오기 위한 것인데, 얘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라조라고 해서 우리가 올가미 형태의 툴을 이용해 주어서 영역 선택을 한 바 있었는데, 만에 하나 영역 선택에서의 여기에 자유형 라조입니다를 선택했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를요, 이런 식으로요, 다 그림을 따와서 써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쵸? 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얘 말고 두 번째 있었던 폴리그널, 일명 직선 형태의 올가미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영역 선택을요, 직선의 형태로 합니다. 이렇게요. 그쵸? 얘도 잘 맞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얘도 탈락. 그러면 세 번째 있었던 마그네틱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그네틱은 자석이라고 얘기를 해서 표면에 붙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즉 배경색과 대상체 색깔이 분명할 때 유리합니다. 얘를 써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좋긴 좋아요. 잘 따라오죠?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굉장히 오랜 선택을 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는 불리할 수 있겠죠. 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 선택 중에서 뭐 남았을까요? 퀵 셀렉션의 빠른 영역 선택과 마법사 마술봉이라고 하는 매직 완드 툴 두 가지가 남았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유리한 것은 누구일까요? 매직 완드라고 하는 마술봉입니다. 이거 언제 쓴다 했었죠? 동일한 색상을 한 번에 불러올 때 유리합니다 라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술봉 툴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조심할 사항 두 번째입니다. 옵션 창에 와 준다면 내가 선택할 것을 한 군데만 선택하시겠습니까? 추가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거할 것입니까?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털런스의 수치는 누가 했었죠? 내가 여기 어딘가 한 군데를 클릭할 텐데, 클릭한 그 안에 픽셀점의 색상이 얼만큼 범위를 넓게 가질까요? 이 수치가 32가 기준이었을 텐데 걔보다 아래였다면 좀 더 같은 색깔, 완벽히 같은 색깔을 골라올 것이겠고, 32 수치보다 좀 더 올라간다면 내가 선택했던 픽셀 색상과 흡사한 형태라도 가지고 오겠다의 말뜻이었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32를 지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굽니까? 컨티뉴스예요. 컨티뉴스는 연속됩니다의 말뜻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가 선택한 곳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같은 색 가져올래요? 떨어져 있는 것들은 가져오지 않겠습니다의 말뜻이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썼을 때에 어떻게 뭘 찍으면 될까요? 첫 번째는 털런스의 수치를 32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 엔터. 컨티뉴스가 눌려져 있는 것이 유리한지 빠진 게 유리한지를 해보시면 알겠죠. 먼저
컨티뉴스를 눌러준 상태에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하얀 빈 바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빡! 하시면 눌러준 자리에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하얀색만 잡아오고 있죠. 근데 그 안쪽에 보시면 많이 안 잡힌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컨트롤 D 눌러주어서 영역을 해제해 주시고요. 영역이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컨티뉴스의 체크를 뺀 상태에서 빈 바닥에 하얀색을 클릭해 보시면 뿅! 좀 더 손쉽게 하얀색 부분들이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은 하얀색 바닥입니까? 나뭇잎입니까? 나뭇잎이에요. 근데 선택은 누구 되어 있을까요? 하얀색만 되어 있잖아요. 영역 선택을 반대로 뒤집어 줘야겠죠. 영역 선택을 반전시킨다의 의미에 여러분들 단축키 뭡니까? 컨트롤 쉬프트 I. 생각이 안 났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셀렉트라고 하는 선택 메뉴 안에 가시면은 인버스라고 하는 메뉴에서 그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에 깜빡이는 부분만큼을 복사해 볼까요? 컨트롤 J 하시면 배경이 투명했던 대상체의 나뭇잎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눕기가 된 이 나뭇잎 이것을요, 왼쪽에 이동 툴이죠. 이동 툴을 클릭하시던지 단축키 뭐였었지요? 단축키 V죠. 눌러서 이동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V가 선택이 안 됐으면 마우스라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는 누구죠? 눕기가 되어진 나뭇잎을 선택하시고서 우리 있었던 물방울 모양이 있었던 이미지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들어오죠. 들어왔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뭇잎의 크기를 방향을 바꾸고 싶었으면 뭘까요? 컨트롤 T 누르시면 되겠죠. 누르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에 보시면 나뭇잎에 있는 녀석이 살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 회전을 시켜야겠죠. 이러한 모서리의 점 근처에 오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살짝 회전시켜 주어서 이렇게요. 살짝 끌고 나갈게요. 웬만큼 자리가 선정이 되었다면 엔터키 꽁! 컨트롤 키 눌렀을 때 반드시 엔터키로 완료를 해주셔야지만 다음 작업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까지의 이제 그림 크기와 위치는 결정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쓰는 그래픽 요소에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 바로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대상체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한데 여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아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자가 없는 상태에 대상체만 있다고 한다면 얘가 공중에 떠 있는 건지 4차원에 있는 건지 2차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헌데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여기 평면에서의 살짝 위에 떠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림자의 위치가 여기 있었다면요, 얘는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구나 인 것이죠. 이 그림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주어서 안정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공중에 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림자 가까이 있어 주어서 대상체가 바닥에 얹어 있는 상태였다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심리적 요소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의 요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림자가 가운데 있지 않고요, 이쪽에 치우쳐 있었다, 이렇게랍니다. 그럼 뭘까요? 빛이 이쪽에 있는 것이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그림자, 섀도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그림자가 어디에 있습니까에 따라 주어서 이 나뭇잎의 위치가 달라질 것인데요. 그림자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메뉴 설명합니다. 누구냐? 이 나뭇잎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아까 보셨던 블렌딩 옵션이라고 하는 가장 위의 메뉴를 볼 수 있어요. 이 블렌딩 옵션을 선택하시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은요, 그 말 그대로 이 레이어의 스타일, 모양을, 유형을 꾸며주기 위한 것인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베벨 앤 엠보스는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기억할까요? 제가 마이크를 벗어나면 안 되죠. 자, 우리 어렸을 때 뭐 했냐면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입니다. TV 광고 중에서 화장지 광고 있었습니다. 뽀삐라고 하는 화장지 있었거든요. 이 뽀삐 화장지의 광고 그 광고 음악인가요? 이 보면 올록볼록 엠보싱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올록볼록 나와 있는 티슈 있잖아요. 그 휴지였거든요. 엠보스는 입체감 이런 말뜻이 있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엠보스를 한번 누를 때에는 체크박스를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글자 형태를 눌러야지만 선택과 오른쪽 옵션 창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눌러볼게요. 빡! 어때요? 그림이 좀 어떻습니까? 입체감으로 볼록 튀어나온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엠보스라는 것이에요. 체크만 하시면 안 돼요. 글자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의미만 알아보는 것이니까. 다음, 체크를 빼주시고요. 이번엔 그 아래 스트로크 보이시나요? 스트로크 글씨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나옵니까? 테두리 외곽선이 나오겠죠. 여기 오른쪽에 옵션 창에 보시면 외곽선에서의 테두리의 스트로크를 눌렀을 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위에 사이즈 뭘까요? 선의 굵기. 아래 컬럼 뭘까요? 선의 색상. 말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포지션 나왔습니까? 위치란 뜻이죠. 내 대상체 바깥쪽에 외곽선을 둘까요? 센터 가운데에 둘까요? 아웃사이드 바깥쪽에 둘까요?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선택해 볼까요? 포지션에 와주어서 아웃사이드 눌러보시면요, 바깥쪽으로 눌러서 인사이드 안쪽으로 눌러서 센터 하시면 뭡니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됐죠? 자, 스트로크 왼쪽에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요, 그 안에 있는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말뜻은 뭘까요? 섀도우, 그림자예요. 이너, 어디에? 안쪽에. 우리 대상체 그림 안쪽에 그림자를 넣어주어서 안쪽으로 음영된 형태, 음영된 형태, 안으로 푹 들어간 모양처럼 보이게 한다는 말 뜻이겠죠. 이게 이너 섀도우입니다. 차이점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요. 안쪽에.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었던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바로 뭐냐면 이너 글로우입니다. 선택해 볼까요? 뭔가 바뀐 게 보이죠? 이너, 안쪽에 글로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부처님이나 예수님 보시면요, 머리 뒤에서 빛나고 있는 큰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그걸요? 후광. 연예인이 저기 걸어옵니다. 빛이 나.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후광. 이런 효과를 주기 위한 것. 이것이 제일 많이 여기 바로 뭐냐면요, 네온사인 효과예요. 글자가 있는데 네온사인 뭡니까? 글자 주위에 빛이 나서 이거잖아요. 바깥쪽으로요. 그런 효과를 줄 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이너 글로우라는 것이죠. 글로우는 광선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내고 있는 형태를 안쪽에 빛을 내겠다라는 말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아래 두 번째 아우터 글로우, 광선의 효과인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후광의 효과인 것이에요. 내 대상체 뒤쪽으로 광선을 내주겠다, 빛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 이너 글로우하고 이 아우터 글로우 두 가지 이용해 주어서 네온 사인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글자. 여러분들 왜 맥주집이나 펍에 가시면 왜 벽에 붙어 있는 뭐 버드와이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온 사인의 효과를 낼 때 바로 이런 기능을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체크 해제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었던 바로 무엇이냐? 드롭 섀도우. 아까 봤던 이너 섀도우랑 달라요. 이너 섀도우는 내 대상체 안쪽에, 드롭 섀도우는 바깥쪽에다가 그림자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드롭 섀도우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좀 편집 좀 해보겠습니다. 드롭 섀도우를 눌려둔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오파시티 보입니까? 있죠? 그럼 그림자가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살짝 반투명하죠. 그쵸? 베개 보이지 않나요? 그쵸? 이 투명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파시티를 대략 70에서 80으로 올려보시면 제일 좋은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70에서 80 사이 정도. 그림자 좀 진해졌죠?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앵글 보이시나요? 앵글은 뭐냐? 그림자의 방향이에요. 빛이 여기 있다면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겠죠. 빛이 여기 있다면 그림자가 이쪽에 오겠죠. 빛이 여기 있다면 이 바로 아래 들어오겠죠. 이런 빛의 방향을 말합니다. 앵글의 수치를요 살짝 바꿔볼게요. 돌려볼게요. 돌리면 돌리는 방향대로 이게 해가 빛이 떠 있는 곳이에요. 빛이 있는 곳. 그러면은 이쪽에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 어디입니까? 오른쪽 아래에 들어오겠죠. 이 앵글에서의 여러분들 그 눈금 바늘의 위치를 만약에 여기 오른쪽 위로 했다면 그림자 어디로 올까요? 왼쪽 아래에 들어오겠죠. 그림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 보입니까? 설명드릴게요. 거리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림자를 얼마큼 가까이 멀리 두겠습니까? 스프레드, 진하기입니다. 얼만큼 농도를 진하게, 안 진하게 하겠습니까? 사이즈, 번짐 정도입니다. 그 그림자를 선명하게 볼까요? 흐리하게 번져 보일까요? 말하는 것이에요. 바꿔볼게요. 먼저 디스턴스를 움직여 보시면요, 그림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 그림자가 멀리 있다면 얘는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림자가 가까이 있다면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겠죠. 잘 보고 계시는 중이죠. 스프레드입니다. 얘를 움직여 보시면요, 진해져요. 그쵸? 적당한 수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를 왼쪽으로 0으로 만들어 보시면요, 겉 주변이 선명해집니다.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그림자가 뿌해지고 있죠. 그쵸?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어지는 스타일은 바로 뭐냐? 엠보스예요. 스트로크입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입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스타일인 거죠. 은연중에 이렇게 스타일 되어져 있는 포스터, 로고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요. 자, 첫 번째 있는 걸 만들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여기다가 우리 예제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오픈에 O 눌러 주어서 이번에는요, 실습 2번의 그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실습 2번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다 뭘 넣을 것이냐? 여러분들 교재에 13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있는 그림입니다. beautiful이라고 하는 영문자를 넣어준 게 있지요. 그런데 글자에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테두리 외곽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먼저 글자 입력이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왼쪽에 타입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 부분에다가 콩 찍고 난 다음에 자, 대문자로 beautiful 넣어주겠습니다. 글자체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자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 이제 고를 줄 아실 겁니다. 완료 지었던 이 텍스트에서의 캐릭터 창에 올라가서 원하시는 글씨인데, 하나 여러분들 팁이 있다면 한글은 한글 폰트를 이용하시면 제일 좋고요. 영문은 영문 폰트 이용하시는 게 제일 이뻐요. 그 폰트가 어디 있느냐? 자,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것은 한 번쯤 선택했었던 폰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한글 폰트가 먼저 쭉 나와 있죠. 중간 넘어가시면은 영어 나올 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영문 폰트와 한글 폰트를 구분 짓고 있는 선이에요. 이 아래쪽이 영문 폰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리 보기 좀 되어 있죠. 미리 보기가요. 미리 보기 되어져 있는 걸 보시고서 이쁜 글씨체,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없죠? 보다 보니까 더 없네요. 좀 장난스럽고 귀여운 걸 가져오려고 했더니 그런 느낌이 별로 없군요.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글자를 보면 글자의 자간이 지금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이건 알아서 좀 수치 바꿔보겠습니다. 글자 너무 딱딱 붙어 있었으니까 조금 좀 띄울게요. 자, 글자 크기까지 준비를 완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제 글자 색깔을 하얀색을 바꿔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글자 색깔 캐릭터 패널에 있었던 것이죠. 눌러서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제 입력되어져 있는 이 글자에서의 테두리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 그 텍스트 레이어, 타입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으로 블렌딩 옵션 눌러주시면 레이어 스타일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레이어 스타일 중에서 우리는 테두리를 볼 계획입니다. 스트로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스트로크 굵기가 나와 있고요. 색상이 지금 나왔을 것입니다. 자, 굵기를 한 이 정도로 올려볼까요? 좀 더 선명한 굵기를 볼 수 있죠? 다음 포지션입니다. 를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센터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것을요 아웃사이드로 보내버릴게요. 바깥쪽에 두겠다. 누구를요? 외곽선을요. 자, 이 외곽선을 바깥쪽에 두는 이유는요 글자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좀 더 글자 좀 넓어진 효과는 좀 있겠죠. 하얀색의 글자 크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바깥쪽에다가 외곽선을 주겠다는 조금 더 커진 효과는 있습니다. 다음 이 아래에 보시면 이제 컬러인 것인데 얘를 콕 눌러서 색상을 바꿔주시면요 바뀌어요. 바뀌죠, 그렇죠? 이거에 뭐 어려움이 없어요. 한 가지 색상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 예제해 보실래요? 우리 책의 교재 예제해 보시면 뷰티풀 되어져 있는 이 글자의 외곽선이 한 가지 색상이 아닙니다. 아래쪽은 초록색 계열로 갔다가 중간에 붉은색 계열 갔다가 위엔 노랑이로 막 온단 말이에요.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뭐 써 있느냐? 그 컬러 바로 위에 필 타입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눌러보시면 컬러는 한 가지 색상을 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뭐 써 있나요? 그라디언트, 점증 효과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색상들을 점차적으로 바꿔주는 형태도 있었어요. 우린 두 번째에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볼 계획입니다.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 색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얘를 콕 눌러보세요. 자, 그라디언트인데요. 상단 위에 보시면 프리셋이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에이션 색상이 있었습니다. 얘를 골라오시면 쉬워요. 왜? 미리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색상을 넣을 수도 있어야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색상을 미리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컬러바에 보시면 아래쪽에 여러분들 단추와 위쪽에 바 두 개가 보일 것이고요.
아래쪽은 뭐냐? 컬러예요.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바이고요. 위쪽에 있는 것은 뭐냐? 오퍼시티의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는 바인 겁니다. 다시 아래쪽은 뭐라고요?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것. 위쪽은 뭐라고요? 투명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왼쪽 아래에 있던 요 바 보이시죠? 왼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뿅해 볼게요. 하면 색상을 골라올 수 있는 컬러 피커 나와 있습니까? 나오죠. 그 중에서 먼저 색상 계열을 선택하세요. 초록 계열로 한번 가볼까요? 초록 계열로 가시고, 자 여기를 보시면 컬러 피커에 있는 이 부분에 컬러 팔레트에 와주어서 마우스만 위에 올려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 위쪽은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보시면 커렌트는 뭡니까? 현재 이미 선택되어 있는 색. 이게 뭡니까? 바꿀 색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색깔. 이게 이 팔레트 위에서 마우스만 움직이면 색깔 변경이 안 됩니다만,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컬러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어디요? 이 부위가요.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쵸? 바뀌죠? 살짝 어두운 초록색으로 갈게요. 이렇게요. 오케이. 자, 우리 몇 가지 색을 넣을 겁니까? 세 가지예요. 초록에서 빨강에서 노랑입니다. 근데 아래 보니까 색상바가 몇 개밖에 없습니까? 2개.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여기 즈음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즈음을 클릭해 보시면요, 자동 생성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손가락 모양이 이럴 때 클릭을 뿅 하시면요, 컬러바가 생성이 돼요. 수전증 때문에 너무 많이 눌렀습니다. 여러분 눌러서 이렇게 해요. 난 이 중에서 몇 개는 없애고 싶은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에는 이 컬러바를 잡아서 당기시면 돼요. 아래쪽으로요. 그럼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추가도 해봤다가 제거도 해봤다가. 제거되고 있죠? 제거되고 있죠? 추가도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컬러바는 붉은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빠방 눌러서 붉은색 계열, 먼저 색상의 스펙트럼을 선택하세요. 이쪽으로요. 그 다음에 팔레트에 와주어서 선택할 색을 골라오는 겁니다. 색상 계열 선택해 주시고 색상을 선택하시고, 그럼 지금 색이 초록에서 빨강 바뀐다 라는 말 뜻이죠. 마지막에 있는 색은 노란색 계열로 가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빠박 눌러서 하니 테두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지요. 그쵸?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이 초록, 빨강, 노랑 순서인데 반대로 바꿔주고 싶었다 라고 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에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시면 여기 앵글 보이시죠? 앵글 각도입니다. 지금 똑바로 위에 보이는 것을 아랫방향 내리시면은 색의 순서가 바뀔 거예요. 앵글입니다. 또는 오른쪽에 리버스라고 있나요? 리버스 있지요? 제가 어렸었을 때입니다.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그 어렸을 때인데, 여러분들 왜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응답하라 11988? 1987인가요? 19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거기 보시면 해리가 수학여행 가서 열심히 막 춤 연습하잖아요. 왜 춤 연습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마이마이라고 하는 조그만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받고 싶어서 상품으로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마 모르시면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이제 그 음악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A면, B면 두 개 있었어요. 두 개 있었는데 A면을 다 듣고 난 다음에 B면 들으려고 하면요, 카세트를 빼야 돼요. 돌려 다시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해 주었던 일본 전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아이와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나왔었던 이 워크맨, 이 플레이어는요, 앞면에 A가 다 끝났잖아요. 앞면에 한 다섯 개 들었거든요. 자동으로 뒤집어져요. 오토 리버스라고 합니다. 그때의 리버스예요. 반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은 전혀 속과 연관이 없는 말이었고요. 리버스의 말뜻을 설명하기 위한 것, 반대라는 뜻인 거예요. 남성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왜 운동 중에, 스포츠 중에는 농구 있지 않습니까? 덩크슛 요즘은 뭐 되게 많이 합니다. 덩크슛 중에서 뒤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백덩크, 리버스 덩크라고도 하지요. 그런 거. 리버스의 말뜻은 반대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 색이 반대로 방향이 바뀌어요, 무조건요. 무조건 바뀌는 겁니다. 리버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에서의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단색도 넣을 수 있었지만 좀 더 멋있게 스트로크에다가, 즉 외곽선에다가도 색을 입힐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섀도우도 그냥 여기서 다 주는 거예요. 섀도우요? 네.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가 그림자 주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섀도우에다가도 체크를 넣으시면 돼요. 체크니까 여러 개 항목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시면은 그림자 들어오고 있죠. 터치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스타일이 지금 들어가 주어서 있는데, 난 보다 보니까 여기에 스트로크의 외곽선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나는 그림자 좀 빼고 싶었어 라고 하시면 굳이 친절하게 블렌딩 옵션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 주어서 드롭 섀도우의 항목을 빼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시죠? 효과, 이펙트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이펙트 갖고서 휴지통에 버리시면 돼요. 바로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 했던 예제 형태의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오픈에 O 눌러주어서 레이어 스타일의 마지막을 해보겠습니다. 실습 3번에 1번과 2번의 이미지를 둘 다 불러오세요. 어제 기억하십니까?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에는 Shift, 떨어져 있는 파일 여러 개를 선택할 때에는 Ctrl 키 이용한다 했었죠? 자, 준비됐으면 우리 교재 볼까요? 1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있는 요것 좀 보세요. 우리 완성될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특이한 거 하나 있다면 이 호랑나비는 호랑나비에 있는 것만 따와야겠죠. 배경에 흰색은 없어야 합니다. 일명 눕기 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사진이 이렇게 또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테두리가 하얗고요. 그림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 모양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 요 이미지에서 요 네모난 사진 이미지 형태 한 가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진에 있는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J로 하나 더 이미지를 복사할게요. 그런 다음 컨트롤 T 눌러주어서 사이즈를 살짝 작게 하시는데, 다시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이 사이즈를 가로, 세로 비율, 우리 이 비율을 뭐랍니까? 레티오라고 합니다. 우리 어제 여러분들 크롭이라고 해서 사진의 가로와 세로를 증명이나 반명함일 때는 3대4로 자른다면서요. 이 비율을 선택할 때 이름이 레티오거든요. 레티오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말하는 용어인 것인데, 이 비율의 레티오가 원래가 이러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건 좋지 않겠죠.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레티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라? 반드시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모서리 네 군데인 것 중 한 군데를 이용해서 확대나 축소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런 다음에 살짝 회전시켜 주시고요. 엔터. 죄송합니다. 이전에 해야 할 게 있었어요. 컨트롤 Z 누르세요. 컨트롤 Z 누를게요. 자, 원상태 복귀해야 합니다. 컨트롤 Z가 안 되면 컨트롤 Alt Z 눌러줘서 이전 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복사 하나 해놓은 상태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여러분들 이미지 보세요. 전체가 아니라 여기만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사진이요? 그쵸? 그러면 이게 아니죠. 얘도 버려야 돼요. 완전 처음인 상태로 돌아오세요. 와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인데 여기 네모만 선택해서 컨트롤 J로 복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모 선택? 네모 선택 어디에 있었죠? 왼쪽에 마크라는 데 가시면 네모 영역 선택이 있었어요. 그쵸? 자, 이것도 어제 수업 내용을 좀 답습해 보겠습니다. 네모 마크를 쿡 눌렀는데 네모를 선택했는데 이 위치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스페이스 눌러서 이동을 시켜야겠죠. 이렇게요.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바꿀래 이동 다시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어야겠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Shift의 의미 뭐였죠? 정사각형이었었죠. 그래서 위치와 크기를 적당히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 깜빡이는 네모의 부분을 나는 복사할래요. 컨트롤 J 하시면 그 일부분만 복사한 걸 볼 수 있겠죠. 그 녀석을 이동 툴입니다. 이동 툴을 이 녀석을 클릭해 주시던지 단축키 V 누르시던지 옮겨와 보시고 크기 사이즈 좀 줄일래? 라고 하시면 컨트롤 T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까요?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요. 살짝 회전시켜볼까요? 위치 이동해볼까요? 완성되었으면 엔터. 한데 너무 밍숭맹숭하잖아요. 하얀색 테두리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만들어 볼게요. 다시 자, 만들었던 이 레이어, 복사된 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 블렌딩 옵션,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의 테두리를 흰색을 줄 계획입니다. 테두리 어디에 있었죠? 스트로크 클릭. 하얀색을 줘볼까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필 타입. 그 필은요 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테두리의 면 타입을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하얀색의 단색 줄 것이니까 그라디언트가 아닌 컬러로 주시면 되겠죠. 컬러 단색이에요. 색상은 뭘로 할까요? 흰색으로 할 겁니다. 흰색으로 완전히 골라오셔야겠죠. 두께감을 좀 두껍게 해볼까요? 사이즈를 줄줄 올려주어서 얼마큼 가볼까요? 한 대략 한 10 정도 가볼까요? 사이즈 10. 위치는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되는데 내 이미지 중간에 둘까요? 센터 바깥쪽에 둘까요? 아웃사이드 안쪽에 둘까요? 인사이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각진 모양을 보기 위해서 인사이드에 두었어요. 이게 아웃사이드를 두었을 때와 인사이드에 두었을 때 좀 다른 것이 아웃사이드의 바깥쪽에 두시면요 끝에가 좀 둥근 모양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사이드를 두시면 딱 직각 네모 안쪽에 오는 것이니까 딱 떨어지는 사각형이 나오겠죠. 인사이드로 할 거예요 저는요.
한데 온통 다 뭐 희끄희끄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렇죠? 구분이 잘 안 되어지겠죠? 이 구분을 중요한 누구입니까? 그림자가 해결해 줍니다. 지금 스트로크가 설정된 상태에서 또 하나 드롭 섀도우의 마지막에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해 볼게요. 그림자가 나오죠? 그쵸? 나왔던 오늘 조금만 손대 볼게요. 디스턴스를 적당하게 너무 멀지 않게 그림자의 방향도 조금 바꿔보고요. 이런 원하시는 것만큼으로 스프레드, 사이즈 등등 이용해 주어서 원하시는 만큼으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색 너무 진합니다 라고 하시면 오파시티 이용하시면은 투명도가 옅어지는 거니까 색이 옅어지겠죠. 오파시티 이용하시면 돼요. 오파시티, 디스턴스, 사이즈, 그리고 각도, 앵글이겠죠? 이런 거 이용하시면 손쉽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OK 눌러서 완료하시고 이제 나비만 얹어 줄게요. 자, 요 블렌딩 옵션까지 완료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지금 만들었던 이 기능에서 여러분들 뭐 하면 될까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 완성해 보시면요, 그림자가 아까처럼 요런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생뚱맞게 있어요. 그쵸? 자,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방법 1번. 자, 잠시 보실래요? 자, 보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1번 말은 뭐냐면, 자, 제가 여기에다가 자유형 라조를 이용해서 이만큼의 영역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대로. 그런 다음에 빈 레이어 한 개를 만듭니다. 이 빈 레이어에다가 전경색 색깔을 검정색을 만들 거예요. 검정색을 이 자리에다가 이 레이어를 통해서 만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비어있는 레이어에다가 이 영역만큼 검정색을 채워줄 계획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어떻게 겉에 이렇게 뿌했지? 이건 뭐 때문일까요? 제가 라조로 영역 잡았을 때 이미 페더를 넣어 주었어요. 페더의 의미가 뭐였죠? 영역 주변을 뽀얗게 만들겠다라는 말 뜻이에요. 한 다음에 이 영역에 오파시티를 내립니다. 이렇게 그림자 이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별로 안 이쁘죠? 자, 다시 할게요. 제가요. 자, 빈 레이어 만들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이 10 페더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을 잡아주고요. 색을 채워주고요. 더 많이 번지죠. 그런 다음에 오파시티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처럼 보이는 거지만 형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나비의 모양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림자구나 라고 만든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좋은 이미지 얻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같이 해야 될 내용은 바로 뭐냐? 그림자의 모양을 정말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었죠? 해당 나비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블렌딩 옵션 들어가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사이즈 보이시나요?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사이즈를요. 조금 줄여야지 좀 선명해 보이거든요. 사이즈를 한 3 정도 만들어 볼까요? 한 5 정도 만들어봅시다. 5. 자, 맞출게요. 오퍼시티는 70에서 80 사이. 오퍼시티는 70에서 80 사이. 사이즈는 5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요 이렇게 해보세요. 쭉 빼보세요. 빼면 나비 모양과 똑같은 그림자가 바로 나오죠. 그쵸 그쵸? 빼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OK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양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얘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고 싶답니다. 모양 바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만들어준 이 그림자는요, 이 레이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레이어의 스타일이지 이 그림자는 단독적인 레이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니까 그림자만 따로 내 마음대로 변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뭐 할 것이냐, 야 여기에 있는 이 이펙트 되었던 이 그림자 때문에 나왔던 얘를 나는 따로 레이어로 만들고 싶어 라는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나왔던 이펙트 효과에 드롭 섀도우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하시면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레이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이 레이어 말은 뭡니까? 그림자에 있는 효과만 나는 레이어로 만들어서 이미지화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크리에이트 만듭니다. 무엇으로요? 레이어로요. 눌러보시면 눌러보시면 OK 누르세요. 그림자가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졌어요. 아까는 스타일이었죠. 호랑나비 레이어의 스타일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그림자가 단독적인 독립적인 레이어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까? 됐죠? 이때 이 그림자 나비 모양의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누르신 다음에 사이즈를 살짝 줄이시고요. 회전을 살짝 시켜주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원하는 대로 그림자의 위치와 크기와 변형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매번 선택만 해주어서 생성할 수 있는 맨날 같았던 그림자가 아닌 내가 원하는 그림자를 생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윤석이 빛이 여기 있다 한다면 이쪽에 있다면 그림자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림자 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쵸?